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빠 사진사로서 라이카 어떤 구성이 어울릴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종 제 채널을 좀 보시고 또 이제 블로그에서 여러 가지 제 포스팅을 보시다가 본인도 이제 아빠 사진사로서 소니라든지 아니면 캐논 이런 그 미러리스 카메라로 오토포커스로 이제 얼굴 인식이나 아니면 눈동자 인식 이런 걸로 동체 추적을 해서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데 라이카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데 아기한테 기다려 달라는 포즈를 취해 달라는 부탁은 하고 싶지는 않고 그 라이카로도 빨리 그런 순간들을 캐치해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미 저한테 물어보시기 전에 많은 검색을 하고 제 블로그나 포스팅에 질문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런 결론을 많이 내십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에서 라이카로 넘어가기 전에 하이브리드 형태로 라이카 Q2라든지 아니면 라이카 Q 이런 모델로 오토포커스를 좀 이제 편하게 사용하다가 이제 매뉴얼 모드로 라이카 맛을 좀 수동 맛을 보고 적응이 되면 M10으로 한번 넘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라이카 Q2나 Q 시리즈가 너무 좋은 카메라라는 사실에는 이제 그 이견은 없는데요. 이제 그런 목적이라면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라이카 M 이제 Q2 같은 경우에는 라이카 M 시리즈 특히 이제 M10과 제가 사용하는 M10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다릅니다. 수동 모드로 하더라도 이 포커스 피킹 형태로 초점을 잡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광학 형태로 이렇게 이중상 합치 방식으로 초점을 잡는 것과는 사용자 경험에서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라이카 M을 사용할 때 느낄 수 있는 재미와 Q를 사용할 때 느낄 수 있는 재미는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분들이 다시 질문을 좀 요약을 드리면 Q로 적응을 한 다음에 라이카 M10으로 넘어오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현재 갖고 계시는 이 소니나 아니면 캐논, 니콘 이런 미러리스로 수동으로 연습하고 넘어오셔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연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포커스 피킹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과 이중상 합치로 초점을 맞추는 건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적응을 한번 하시게 되면 이중상 합치로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더 편리할 정도로 포커스 피킹만 사용했을 때는 그게 상당히 초점이 맞은 영역부터 색이 변색되니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노출도 EVF에서 이제 바로 알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그 이중상 합치 대비 초점 영역이 정확히 잡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포커스 피킹에서 이제 색이 변색되는 부분이 F 최대 개방을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조였을 때 서로 반응이 다릅니다. 개방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초점 범위가 좁죠.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맞은 부분이 명확히 좀 더 보이기 용이한데 조였을 때는 초점이 맞은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 영역이 다 포커스 피킹이 된 것처럼 포커스 안에 레인지에 들어온 것처럼 모두 다 색이 변색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어디가 초점이 맞은 건지 나는 정확히 그래도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그러고 나서 depth of field 효과 때문에 앞뒤에 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 초점이 맞았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포커스 피킹 자체가 저는 오히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오류가 많다, 오히려 실수해서 초점이 나간 사진이 더 많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이제 아이를 낳고 아빠 사진사로서 움직이는 아이를 사진을 찍고 싶으실 때는 그냥 라이카가 궁금하시면 바로 라이카 M10이나 M 시리즈로 넘어오시길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라이카 M 시리즈를 선택했는데 그러면 아이 사진을 찍는데 어떤 화각이 가장 유리하냐 이렇게 여쭤보신다고 하면
화각은 취향별로, 사람의 어떤 취향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50mm가 저는 가장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50mm는 가로로 찍으면 은근히 좁은 영역, 그러니까 화각이 담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좁은 영역인 것 같지만, 세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 또 은근히 이 피사체 외에 배경까지 넓은 영역을 담을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또 풍경 사진을 찍을 때도 멀리 있는 걸 담으면 얘가 50mm로 찍은 건지 35mm로 찍은 건지, 경우에 따라서는 28mm로 찍은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영역을 또 원하는 만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50mm에 익숙해지신다라고 하면 그 아이 사진뿐만 아니라 배경까지 포함한 아이 사진을 그냥 편안하게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특히 50mm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이 사이라고 하면 결국 인물 사진을 얘기하는데요. 전신을 담을 때도 있지만 뭐 식사를 할 때나 놀 때나 상반신을 담을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50mm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담으시면 전신을 담을 수도 있지만, 좀 더 근접하면 상반신을 마치 망원 렌즈로 당긴 것처럼 또 굉장히 깔끔하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세로 사진을 많이 활용하시면 정말 깔끔한 인물 사진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50mm를 굉장히 좋아하고,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50mm 원바디 원렌즈 구성이라고 하면 50mm를 마운트를 하고, 만약에 두 개의 렌즈를 들고 가야 된다고 하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50mm와 35mm를 선택할 정도로 50mm는 머스트 해브 렌즈에 저한테는 속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빠 사진사로서 렌즈 고민을 하실 때는 한번 50mm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어떤가,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50mm를 선택할 때도 선택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미룩스도 있고, 주미크론도 있고, 또 주마릿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렌즈의 조리개별로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요. 저라면 주미크론을 좀 선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디지털 바디 같은 경우에는 F2라고 해도 ISO 3200까지 조여서, 그러니까 그 고감도로 찍으실 때는, 또는 6400까지도 M10은 종종 가용할 수 있는 ISO가 되는데요. 그럴 때는 F2가 결코 어둡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그 F2로 개방해서 찍으실 때 그렇게 어둡게 느끼시지 않을 것 같고요. 1.4까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만약에 필름 바디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조리개가 1.4까지 있는 게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룩스를 추천을 드리게 되겠죠. 근데 주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조금 성향의 차이가 있긴 한데, 발색이 좀 더 진하고, 저는 룩스와 크론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크론의 화질에 또 색감, 여러 가지 느낌에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룩스를 갖고 있는 이유는 이제 필름 카메라 때문인데요. 지금은 크론의 느낌도 너무 좋아서 지금 제가 마운트하고 있는 게 주미크론 2세대 렌즈인데요. 크론도 룩스와 함께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론을 선택하실 때는 꼭 현행 크론만 선택하실 필요가 없고, 2세대부터 3세대, 4세대 또는 현행까지 모두 다 선택지에 놓고 한번 비교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는 2세대 크론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드 렌즈이긴 하지만 현행의 그런 그 화질과 해상력을 모두 다 갖고 있으면서 역광에서의 어떤 그 빛에 대한 표현이나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도 같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2세대 크론 리지드라고 표현을 하죠. 이 렌즈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빠 사진사로서 라이카로 M으로 넘어오기 전에 중간에 Q를 들려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바로 M10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이제 결론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라도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편하게 한번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상당히 흥미로운 카메라를 한번 리뷰를 할 건데요. 제가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필름 카메라 추천을 좀 부탁한다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종종 제가 라이카를 추천을 드리거나 또는 니콘 FM2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 카메라도 상당히 입문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예산이 너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번 필름 사진의 맛을 느껴보시라고 이제 토이 필름 카메라 또는 여러 번 찍을 수 있는 그런 재활용할 수 있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일회용 필름 카메라랑 퀄리티가 똑같은 요 카메라 코닥 M38 요 모델을 한번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그 댓글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